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24입니다. 여야가 오늘 오전에 본회의를 열어 11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는 한국당을 뺀 여야 3당이 2,800여 명으로 합의했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9시 반 본회의를 열고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극적인 타협을 이뤄냈습니다. 어젯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사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 좋겠다고 뜻을 모은 데 따른 겁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공무원 증원 문제를 놓고 대립해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오늘 새벽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긴급의원 대책회의를 연 한국당은 추경안의 새벽 처리는 야밤에 이뤄진 야합 날치기라고 강력 반발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제1당이 빠진 채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은 추경안의 쟁점인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를 2,800여 명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증원에 필요한 비용은 추경안이 아닌 본예산 예비비 500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된 추경안에는 치매 안심센터와 도시재생사업,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의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국회는 잠시 뒤 본회의 전 단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재입니다. 집권 여당 대표의 증세 제한 이후 증세론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증세를 언급했고 청와대는 다음 주부터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직접 증세를 언급했습니다.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는 증세 논의를 반영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거라며 5년 내내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다음 주부터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장관 회의를 거치게 될 것이고요. 또 국무회의도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음 주의 그런 과정에서 이 증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다음 달 초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증세 문제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입장도 정해질 거란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원전은 공약이었지만 밀어붙이지 않기로 했다면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조사에서 가부 결정이 나면 받아들여야 하고 앞으로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사실상 증세는 확정된 것이고 문제는 규모와 대상입니다. 정부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국한해 세율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염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목한 증세 대상은 초득 최상위의 개인과 기업들입니다. 과표 기준 5억 이상의 소득자와 2천억 이상의 기업들에 한해 각각 명목 세율을 42%와 25%로 높이고 3억 이상 소득 구간도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2015년 기준 5억 원 이상 소득자는 개인 사업자 19,000여 명과 근로소득자 6,800여 명, 여기에 16,000여 건의 양도소득세분을 포함해 4만여 명이 증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의 경우엔 과표 1,000억 원 이상 기업 236곳 중 110여 곳이 포함돼 30대 그룹 계열사 위주로 선정될 전망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이처럼 증세 대상이 전체 납세 가운데 1% 미만이며 소득 주도의 성장으로 나가기 위해 이른바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초고소득자 증세의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법인세 인상의 경우 최근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살아난 회복 흐름에 역행하고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세법 개정안에 증세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염규현입니다. 정부가 제의했던 남북 군사당국 회담이 북한의 침묵으로 일단 무산됐습니다. 다음 달로 제안한 적십자 회담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이 무산되자 정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베를린 구상을 통해 최전방 긴장 완화 시점을 오는 27일 정전협정일로 제시했던 만큼 다음 주까지는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다만 회담의 격을 정하거나 날짜를 바꿔 추가 제안을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 분야에서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를 겨냥해 대미 추종, 보수 비난이라는 선동을 거듭했지만 회담에 응할지 여부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장관급 이상의 고위급 회담을 우리 정부에 역제의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그런 남북 대화에는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제의들을 함으로써 공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는. 이럴 경우 대화 국면을 주도해 비핵화의 출구를 찾겠다는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실현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확정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익명의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지리적 여행 금지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BBC 방송은 북한 여행객을 모집하는 중국 여행사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에 대한 미국 당국의 여행 금지 명령이 오는 27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짜 주식과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진경준 전 검사장이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나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받은 금전과 각종 혜택이 뇌물인지 여부였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주식과 차량, 여행 경비 5천여만 원 등 모두 9억 5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둘 사이는 오랜 친구 사이인 지음 관계로 당시 수사 현안이 없어 금품을 받았어도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공짜로 받은 주식을 팔아 생긴 차익을 제외하고 4억여 원의 주식 대금과 차량, 여행 경비 등 5억여 원은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언젠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고려해주는 보험성 뇌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을 가중해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던 김정주 NXC 대표 역시 뇌물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관예우라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왜 생긴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현직 판사가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해당 판사는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밤 10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한 30대 남성이 시민들에게 제압됐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던 이 남성을 시민들이 붙잡았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남성의 휴대전화 안에서는 여성의 허벅지 등이 찍힌 사진 3장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남성은 서울 지역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이자 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판사는 휴대전화 카메라가 저절로 작동했다며 자신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목격자의 진술과 휴대전화에서 나온 사진들을 근거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사진이 찍혀 있고 목격자가 찍는 거를 분명히 봤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요. 피해자도 그 찍힌 게 맞다고 그러면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를 불러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경북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다시 39도를 넘어서는 등 어제도 전국이 가마솥처럼 펄펄 끓었습니다.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엿새째 폭염이 이어진 경북 경주의 수은주는 또다시 39도를 넘어섰습니다. 영남 내륙 지역 주민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내 나이가 이만부터 살아도 이만큼 더울 때 없었어요. 처음이라요. 금년에는 말도 못해요. 더위를 피해 남산을 찾은 시민들은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공연을 하는 사물놀이패의 얼굴은 땀 범벅입니다. 재밌고 즐겁고 이렇게 볼거리도 많긴 한데 너무 더워서 좀 힘드실 것 같고. 뜨거운 햇볕은 조금 덜했지만 대신 도심을 가득 채운 습기가 무더위를 더했습니다. 남부지방의 폭염특보는 산간 지역까지 확대됐고 호남 곳곳에선 폭염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밤부터 주말 사이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되면서 폭염과 폭우를 함께 걱정하게 됐습니다. 그 이외의 국지적인 지역에서도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려 지역 간의 강수량 편차가 크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낮 더위가 일시적으로 주춤하겠지만 열대야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습도에 장마 구름까지 열기를 가두는 이불 역할을 하면서 산간 지역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당분간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손명선입니다. 최악의 수해 현장을 뒤로하고 해외 연수를 떠난 충북 도의원 3명이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도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그제 귀국한 충북도 의원 2명은 대국민 사과에 이어 어제는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 힘이 닿는 데까지 봉사하겠습니다.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 있겠습니까? 국민을 들쥐에 비유한 막말로 논란이 된 한국당 소속 김학철 도의원 등 2명은 오늘 귀국합니다. 한국당은 지도부가 나서 사과했습니다. 도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며 윤리위를 열어 당 소속 도의원 3명을 전원 당적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윤리위 측은 이들 도의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으며 국민의 막말을 한 것 또한 일벌백계해도 부족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도의원 징계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도민이 뽑아주신 그런 도의원으로서의 예상치 못한 일이잖아요. 현장에서 우리 주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정상도 참작해서 보도록. 오재세 충북도당 위원장은 일벌백계를 위해 회초리를 들겠다고 했지만 추 대표의 선처 시사 발언으로 지역 민심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심각한 비만 환자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위장을 묶거나 자르는 등의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수술이 비만이면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당뇨병 완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160cm의 키에 몸무게가 85kg이나 나갔던 50대 여성. 당뇨가 심해 인슐린 주사를 맞았음에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았고 백내장 등 합병증도 나타났습니다. 결국 지난 3월 위를 절제하는 비만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막 인슐린 맞고 막 집에서 맞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진짜 살맛이 안 나거든요. 안 아까워요. 제가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순천향대 서울병원이 비만 수술을 받은 당뇨 환자 102명을 1년 이상 추적 조사했더니 62%는 당뇨가 완치됐고 나머지 환자들도 상태가 크게 호전됐습니다. 비만 수술 중에는 위장관의 기를 바꾸는 위우회술이 당뇨 개선에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의 하부 소장을 연결해 음식물이 십이지장으로 지나가지 않게 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인 인크레틴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2마리 토끼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살을 빼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인크레틴 시스템을 복원해서 우리가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에. 하지만 수술은 체질량 지수 BMI가 30 이상으로 비만이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운 당뇨 환자에게만 권장됩니다.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